자, 이제 우리가 3편인데요. 저는 그 공략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위가 작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너무 뻔하고, 매번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편 문제, 10문제는 무조건 맞춘다 생각하시고, 왜 범위가 짧아요. 한 두세 페이지에서 막 한 5문제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안 보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당연히 3편 위주로 공부합니다. 물론 이제 3편, 4편은 사지선다가 됩니다. 뭐 사지선다라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여러분들 모집인이니까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로 알맞은 거 우리가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죽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관련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망과 생존에 관련된 약정된 금액을 수수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요 약정한 금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치기로 해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가로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에 관해서 약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또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자가 내는 것을 보험료. 그죠?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을 보험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조금 내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 거.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서 사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생명보험의 특징. 우리가 뭐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받는 보험이에요. 죽으면 무조건 받는 생활보장 상품입니다. 누가? 유족들이. 유가족이 처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맞는 거고요. 어린이 보험은 각종 질병까지는 맞는데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망 보장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다. 물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죽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니까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그래서 어린이 보험의 피보험자인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납입보험료나 책임준비금 중에서 더 큰 것을 지급하고 계약은 어린이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어린이 보험은 계약 소멸되는 거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당연히 맞죠. 유니버설은 보험료에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유니버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액 유니버설도 있고 일반 유니버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도 있고 변액도 있다. 이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보장을 추가하기 위한 특약. 특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약, 이제 우리가 주계약은 보험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주계약이고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이제 특약인데요. 이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험료, 특약 보험료를 좀 내는 게 있고 보험료 없이 보장받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장을 추가 확대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추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제도성 특약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특약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특약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환하는 특약 또는 우량채를 할인하는 특약, 그 다음에 먼저 주는 서비스 특약 이런 것들은 돈을 안 받고 제도적으로 해주는 서비스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확대하기 위한 것은 정기 특약이나 휴일 재해보장 특약. 휴일에 보장해 주니까 휴일에 그냥 공돈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더 내야 되고요. 정기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에 뭔가 사고를 내면 특히나 더 줘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은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특약 보험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특약 보험료를 받는 특약이 있고 특약 보험료를 받지 않는 특약이 있다. 그래서 특약 보험료를 받지 않는 특약은 우리가 제도성 특약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어떤 전환을 해준다든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담배 안 피는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제도성 특약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 보험 가입 목적과 보험 상품의 연결이 틀린 거. 자, 우리 목돈 교육보험은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고요. 그 다음 변액은 우리가 투자 상품에 넣어서 실적 배당 받는 거고 종신은 사망 보장해 주는 거 맞습니다. 단체 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 생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장기 생존하면 연금보험 같은 거를 우리가 장기 생존의 대표적인 저축보험이라고 하고요. 단체 보장보험은 그냥 단체에 가입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장보험이겠죠. 그죠? 장기 생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근로기간 동안에 직장에 들어와 있는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단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단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약 관리가 용이합니까? 어렵습니까? 용이하죠. 계약 관리가. 왜? 한 번에 다 피보험자로 하니까 여러분들 보험료도 좀 할인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실은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계약 관리가 어렵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단체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퇴직연금보험 같은 것들이 우리가 단체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제일 좋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체보험은 단체로 가입하니까 계약 관리가 용이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제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보험 상품의 종류인데요. 갱신형 상품이 있고 비갱신형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손해보험은 대부분 다 1년마다 갱신하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 상품들은 갱신형 상품이 많습니다. 근데 생보 상품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안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매년 돈을 따로 물론 보험료는 장기간 내지만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계약한 금액으로 내는 거지 매년 갱신하면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높여가면서 그 보험금을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주로 생보 상품들은 비갱신형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부분 고르는 문제니까 어떤 겁니까?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갱신형 상품이다. 아니고 비갱신형 상품이다. 이런 부분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말 그대로 보험 가입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 시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해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갱신형 보험 상품들을 도입한 이유는 뭐냐면 간병보험 같이 우리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에 보험료가 너무 싸서 이렇게 했을 때는 보장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여야 됩니다. 물론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년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상품들은 대개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손해보험 상품들 또는 간병보험 상품들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대표적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 그냥 비갱신형 상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종신보험인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표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가 다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죽어야 보험을 사망을 해야 죽어야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자, 요런 거 말고 이제 어떤 기간 중에 죽어야 받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망보험이긴 하지만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망보험이 종신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 중에는 사망보험 중에는 죽어야 주는 종신보험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 내에 죽어야 주는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모든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이다? 아닌 거죠. 정기보험도 들어가 있다. 이 정도만 같이 기억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에요. 죽어서 받는 보험인데 그럼 보장성 보험이니까 당연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금액에 관계없이 만약 금액 관계없는 게 아니라 100만 원 한도로 우리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2%까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험금을 300만 원 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만 원까지니까 100만 원에 12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거죠. 여러분들 세액공제 중요하죠. 연말정산 하실 때 해보신 분들은 세액공제의 위력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네, 받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험 다시 나왔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교육보험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보장성 보험의 개념으로 어린이 보험이 나왔습니다. 저축보험인 교육보험, 보장보험인 보장성 보험인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틀린 거. 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사망을 보장할 수 없고요. 자, 부모 생존 시에 각종 학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이건 뭐게요? 학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뭡니까? 교육보험이죠. 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옛날 여러분들보다 윗세대들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윗세대들은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런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니까 부모들께서 이제
그런 학생 그 자녀들의 어떤 그런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보험, 그죠? 우리가 교보생명이 원래 교육보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교보생명 이름이 교육보험이잖아요. 그래서 교보생명인데 그 교육보험 그런 교육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 교육보험입니다. 근데 사망을 부모 생존 시에 각종 학자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예,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다. 근데 최근에 하여튼간 우리가 교육보험은 점점 줄어들고 어린이 보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어른이 보험이라고 해서 원래는 0에서 15세까지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30세 이상까지도 가입하는 그런 어른이 보험이 나와서 내용들이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참고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설계사가 되시면은 FP가 되시면은 아마 많이 파시게 되는 상품 중에 하나 이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 팔게 되니까 지금 어린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그런데 교육 보험의 성격도 좀 일부 가미해서 팔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런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제 보험료가 저렴해요. 비싸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니까 사고가 더 위험하니까 보험료가 높을 것 같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요. 자, 여기 함정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보험, 단체보험으로 가능하고요. 판매가 가능하고 과거에 이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병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아주 위험성을 안고서 가입시키는 게 아니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보험료를 높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장애인 방지 2호 권리 차별 금지에 의해서 위반 시에는 자, 1,000만 원, 1천만 원은 약한 벌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약한 벌칙에는 1,000만 원, 1년 이하의 징역. 근데 우리가 이건 굉장히 위반되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위반하는 거니까 좀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장애인 중요하다, 중대 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이 강하다. 처벌이 강하니까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보험 사기 같은 건 더 강하다. 더 죄가 아주 악질이다. 그래서 보험 사기 같은 거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알맞은 것 고르는 건데요.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변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험금,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주는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결정이 되냐면은 내가 이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운영 성과에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운영 성과에 따라서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액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그런 보험료 중에서 어떤 사고에 나가는 돈들을 제외한 금액들, 저축에 관한 금액들을 특별 계정에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계정의 상품이 아니라 특별 계정에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액 유니버설 얘기하면서 유니버설 보험도 그래서 특별 계정에서도 운영할 수도 있고 일반 계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3편 문제는 범위가 작고요. 나오는 문제만 나온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팰 것만 패면 된다. 그래서 10문제를 다 맞추셔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3편 문제를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잘 유추해서 보시면 다 커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